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탑5의 최애린입니다. 백소 쇼크가 만든 이른바 공포 증시가 이틀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장중 5%, 시장이 5% 빠지는 건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랬던 코스닥이 종가상 700선을 간신히 방어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출발도 707포인트에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성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도 잠시 오늘 개장 이후 30분쯤의 시간이 흘렀을 때 외국인들의 다시 한번 순간적인 투매가 코스닥 쪽에 나오면서 코스닥이 또 한 번 2%대 급락하는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차트는 안 봐도 뻔하겠죠. 밑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변동성 장이 오늘까지 꽤나 커지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 같은 변동성을 만든 장본인이죠. 가짜 백소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의혹이 불거져 어제 하한가를 맞고 다른 종목 시장까지 끌어내린 내추럴 엔도텍이 현재 시각 11시 2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곧바로 컨퍼런스 콜, 기자회견 같은 것을 열어서 가짜 백소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한 반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내용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지금 주가는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점 하한가에 지금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도 오늘 역시나 급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데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이사를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한편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나왔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중국장도 약간은 분위기가 안 좋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4월달 제조업 PMI가 49.2 예비치가 나온 건데요. 예상치는 49.6 정도였었는데 그 예상보다 하회한 안 좋은 결과였고요. 최근 12개월 가운데, 최근 1년 가운데 제조업 PMI로는 가장 안 좋았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4,400선까지 힘있게 올라갔었던 중국장의 힘이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 지표 발표 직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로 옮겨갈까? 대형주가 답이냐? IT주가 좋아 보인다 등등 여러 말들이 있는데 현금이 있어야 갈아타겠죠? 갖고 있는 분들은 손절매를 언제 할까? 이거 본전 올까?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오늘 저희가 종목 5선을 이제 좀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당장 사시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관심권에라도 넣어두시면 손실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고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시장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내추럴 엔도텍 기자회견도 갖는다고 하는데 예. 식약처는 지금 재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가짜 원료 사용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따가 반박하는 그런 주장이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내추럴 엔도텍으로 이제 촉발된 코스닥의 어떤 급락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어떤 지금의 분위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내추럴 엔도텍이 그동안에 시장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강식품과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일단은 항상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내추럴 엔도텍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좀 낮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뼈아픈 시장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쭉쭉쭉 빠져버리게 되면 그 종목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백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을 다 끌어내리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내추럴 엔도텍 백소 때문에 빠졌다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시발점 트리거 역할은 해주긴 했지만 일단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요인들이 너무나 컸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일단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1분기 실적을 앞두고 나서 팔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분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백소라는 그 단어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실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가지고 주가들이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러면 코스닥도 이렇게 하면서 좀 쉬는 그런 과정을 거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급락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급락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IT 종목군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뭐 눈치를 잘 보셔야 되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 감이 있잖아요. 저도 그냥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제약바이오가 연일상을 치는 요거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오늘의 또 분위기는 대형 그리고 IT주 이런 쪽으로 얘기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 빨리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내추럴 엔도텍 속보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최영동 멘토님은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안정적인 종목일 거란 생각을 감히 미리 해봅니다. 종목 5개 먼저 보고 얘기 나누죠. 첫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출발 중시 와이드 오전장 출발할 때 프로그램에 함께 해 주셨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도 역시 아까 거론했던 롯데 하이마트를 들고 오셨네요.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해요. 심지어 대우증권은 올해 가장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리포트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잘 가다가 방산 비리에 엮이면서 약간 주춤하고는 있는데 차트상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에요. 정유진은 1분기도 1분기인데 2분기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네 번째 종목은 유안타증권입니다. 증권주가 최근 주춤했었고 또 개별 종목으로 다 들어가 보면 약간 출렁이 컸었던 종목도 있었던데 반해 유안타증권은 상당히 거의 많이 올랐던 탑1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올랐는데도 변동성은 크지 않고 최근 그냥 쉬는 정도로 조정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 콘택트 렌즈 만드는 기업인데 중국 진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종목 오늘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탑1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TV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이 좋아질 거다. 특별히 지난해 말 휴대폰 쪽이 안 좋았는데 이쪽의 기대가 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판매에 대한 이제 단통법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착을 했었던 구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백색 가전도 백색 가전이지만 모바일 판매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그동안에 롯데하이마트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었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2015년도에 내수 판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실적주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별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뭐 경기가 돌아서고 좋아진다, 소비 심리가 호전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종목도 가나 싶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저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가 자체가 뭐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월봉이라든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높았었죠. 뭐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도 거래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14년도 들어서서 9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그냥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개인 쪽에서 붙은 게 아니고 오히려 기관하고 투신 쪽에서 기관과 이제 외국인 쪽에서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시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이사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인구에 대한 이동들이 상당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집에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1분기 실적을 믿어보고 한 번쯤 좀 강력한 드라이브로 좀 걸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나온다면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 1분기는 좀 비수기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2분기에 이제 에어컨 팔리고 하면 그렇죠. 잘 되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주가 자체는 작년도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4,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6만 5천에서 5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좀 빠졌던 구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2월달 구간 들어서서 일단은 뭐 반등세, 저가에 대한 움직임들, 지지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종목을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5만 1,500원의 저가와 그리고 현재 3월달 말에 진행이 됐었던 6만 5천 원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7만 원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정확한 상승 추세를 좀 그려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오늘 1.4
1.38%가 상승을 해서 이 종목이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이 급락을 함과 동시에 실적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오늘 1.38로 진행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뭐 오늘자의 상승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다는 개념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주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추세선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점. 살아있네요. 예, 예.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지그재그 패턴을 가지고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코스피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코스피 플러스 실적주 플러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네.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높은 종합 평가를 좀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 지그재그가 코스닥에 좀 진작에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일시적인 충격파로 오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롯데 할마트 살펴봤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쿠웨이트 KNPC 수주 기대감. 그 중간에 영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예. 네, 일단 쿠웨이트에서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3월 달에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최저가로 네. 제출을 했기 근데 때문에. 저 중간에 영어는 뭔가요? 예, 어떤 KNPC? 거? KNPC. 이게 예. 지금 지역 이름입니다. 아, 예, 지역 이름이고, 그 수주할 수 있는 플랜트의 이름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뭐 최저가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낙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근데 보통 컨소시엄으로 많이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게 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일단은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국내외 2개 정도가 좀 작은 기업이 좀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예.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최저가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 수주 그동안에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물이 터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예측치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네. 향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일단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시장의 핵심이 될 수 맞아요. 있다. 전문가들이 사실 뭐 예. 방산비리로 현대중공업이 잠깐 한 이틀 정도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형주로 얘기하면 뭐 건설, 증권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화학도 예. 뭐 많이 올랐고 조선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들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익 현황들이 지금 차트에 좀 나오실 텐데요. 일단은 뭐 4월달 들어서서 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네, 들어가고 있는 수급이 훌륭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시장 대표 종목군들이라든지 업종 대표군들의 뭐 매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향후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당연하게 어떻습니까? 업종 대표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그 정도를 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레벨업 된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까지? 네,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작년 10월 달서부터 진행됐었던 고점 라인 자체를 최근 들어서 돌파가 됐습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수준의 뭐 폭발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직선이라든지 아니면 급격한 뭐 각도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돌파되고 나서 일정 수준의 뭐라고 할까요? 되돌림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마이너스 3.72%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5일선과 21선이 차분하게 정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정도 자리에서의 지지 여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뭐 높은 가격대보다는 오히려 계단식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여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18만 원대까지의 목표치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현대중공업 오늘 하필이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18만 원까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목표가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최영동 멘토가 가져오신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역시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이유인즉슨 롯데 하이마트와 동일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뭐 사실 마진이 안 좋았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레깅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러한 부분, 시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4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좀 모아질 수 있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재고량
재고량이 생각 외로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와가지고 네. 상당히 좀 유가 시장이 좀 혼조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 들어서는 미국에 대한 재고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생산량 자체도 줄어들고 그리고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은 높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먼저 선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3.93%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향후 좋아질 수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시장이 좀 투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대형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뭐 하루 이틀 보세요, 뭐 하루 보세요, 이틀 보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분기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는 어떻습니까? 1분기 좋아질 것 같고. 예, 2분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쪽에 대한 재고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를 다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아지면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닥권에서 10만 원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증권사에서는 한 14, 5만 원 정도 예,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고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급락하기 이전 가격대가 14만에서 15만 원대 진행되고 네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 목표치를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이상으로 띄워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전략들을 다시 한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시장 얘기 잠깐 해보면요. 2160선을 육박하고 있는데, 아까 출발 증시 와이드 때 또 신한지주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은행주 좋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었거든요. 오늘 종목 5가지 중에 은행주는 없지만, 은행주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6점 거의 뭐 8%, 다른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신한지주도 4%대 급등. 은행주에 대해서 한 코멘트 남기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은행주 오늘 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때 한 번 딱 처음 순환매 매기를 받았을 때 예. 이거는 하루짜리다 의견들이 많았지만 예. 좋게 보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주 한번 급등 만들어내주고요. 만약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되면 주가가 N자형으로 빠져버리는 네, 지금 신한지주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옆으로 사이드로 이제 기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 투영이 되고 있었던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에는 외인이든 기관이 됐든지 간에 이 은행업종 섹터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미리 좀 선반영하는 그러니까 네. 투자 전략들을 좀 세워놓고 매매를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메이저 투자자들은 이미 실적주들에 대해서 4월달 들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했었다라고 하는 뭐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볼 수 네,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 2,500억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면서 IT 쪽에 한 1,100억 정도 순매수. 그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쪽이 바로 은행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잊으시면 안 돼요. SK이노베이션 살펴본 거죠.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탑4 종목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한타증권입니다. 모 기업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요. 횡보 상대적으로 증권 좀 많이 올랐는 것 치고 거의 안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뭐 단발성 이슈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네. 시장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 그리고 과거 이제 그렇습니다. 동양증권. 일단 예. 2014년도 동양사태 자체가 워낙 좀 크게 좀 각인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겨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일단 이미지 쇄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광통에 따른 이제 수수료 개념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성광통이 진행이 되게 되면 후광통에서 얻었었던 이런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이제 가치들이 네.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죽는다고 해서 코스피 시장이 죽는 개념이 아니고 네. 코스닥 시장이 차익성 매물들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은 코스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를 전반적으로 다 따라갈 수 있는 업종은 증권주 섹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국내 시장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을 다 같이 아울 수 있는 기업이 유한타증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네. 증권주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증권주로 유한타증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또 한 번 증권주가 가는군요. 코스피는 오늘 2160선을 육박하는데 네 번째 종목 유한타증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5 다섯 번째 종목은요? 예, 인터로조입니다. 일단은 뭐 1, 2, 3, 4번이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이었더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터로조 상당히 좀 시장에서 한창 또 이제 어제 사실 시장 아니었으면 많이 올랐을 건데 좀 예, 아쉽더라고요. 좀 아쉽죠. 예,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상당히 시장에서 뭐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들. 근데 하지만 뭐 조용히 올라왔어요. 직전 고점까지.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불거지면서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익성 매물들로 인해서 직전 고점에 대해서 이제 직전 고점에서 자리를 좀 마감을 하는 모습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증시가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1.12%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판단을 네.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 중국 소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생필품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만약에 다른 기존의 주도주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인트로조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원데이 서클 렌즈가 네. 일단 중국 쪽에서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도 중국 소비주들 다른 종목군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눈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더라도 2014년도의 고점 자체를 일단은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음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뿐만 아니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향후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별주 정도에서는 이 종목만큼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얘기가 나온 것 치고 모멘텀이 충분한데 시장이 아직 많이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인터로조 또 숨은 틈새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롯데하이마트에서부터 인터로조까지 5개 종목 언급은 다 되었는데 오늘의 탑픽주는요? 예, 순차네요. 예, 롯데 하이마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가격 전략을 또 한번 여쭤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이마트 다시 한번 차트 펼쳐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앞서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 2월달 진행됐었던 5만 원대에서 차분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뭐 보시다시피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전혀 깨고 있지 않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일단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리고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제 직전 저항 라인 자체가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 자체는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3,000원대 부근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 가담으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일단은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 걸쳐 있는 한 82,000원에서 85,000원대까지의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화면상에서는 한 8만 원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자리수가 바뀌는 데까지는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자체는 뭐 간단합니다.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향 이탈하게 되면 계단식 상승의 첫 번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8,0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로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실적에 주목하자라시면서 오늘 종목 5개 골라와 주셨는데 그 가운데 탑픽주는 롯데 하이마트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최영동 멘토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2160.08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 2200억까지 사고 있는데 개장한 지 2시간 반밖에 흐르지 않았고요. 오늘 지금까지 못 올랐던 IT 섹터 LG전자가 4% 이렇게 급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올랐던 자동차주가요. 원은 환율이 900원을 붕괴하면서 엔화 약세 우려가 깊어지는 시점에 자동차주가 튀어나갑니다. 전차의 강세 그리고 약간 소외됐다가 다시금 조명받는 은행주까지 오늘 이 3개의 축이 코스피를 2160으로까지 놀랍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코스닥도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네요. 증시 탑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